반갑습니다. 화면톡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발달적 직업상담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발달이론은 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진로 선택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많이 인정하기 때문에 발달파학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긴즈버그, 슈퍼, 고트프레드슨, 타이드만 이런 학자들이 이제 있고요.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이번에 보시면 내담자의 진로 발달을 개인의 전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특성 요인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도 그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동의합니다. 어떠한 개인이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은 발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진로에 대한 예측도 발달 과정을 통해서 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담자의 생애 발달, 생애 단계, 그러니까 생애 단계를 통해서 발달 측면을 중시하고요. 네 번째, 직업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진로 발달은 성장과 함께 행동, 변화 가능성, 변화 발달을 전제로 출발한다. 6번, 내담자의 진로 및 직업 성숙도는 내담자의 직업 의사결정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자, 여기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 이제 발달이라는 거는 우리가 발달이라는 건 무엇과 연관된다? 성숙도와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이 잘 되면, 발달이 적정하게 되면 이제 어른이 다 됐네 그러고요. 또 그 나이 때보다 발달이 많이 된 것 같으면 뭐라고 해요? 어이구, 어른스럽네, 애어른이네, 그죠? 그 다음에 그 발달보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철딱선이 없네, 그죠? 그래서 성숙도하고 상당히 연관된 개념이고요. 우리가 성숙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달파에서 시작됐다는 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과정을 성숙의 과정이라,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바라본 게 바로 이제 발달파의 개념입니다. 자, 쌍가로 2번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평가,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슈퍼도 그 내담자에 대한 상담에 대한 진단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상담의 진단하고 조금 다른 개념은 뭐냐면, 슈퍼는 이제 진단이란 개념이 굉장히 지시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평가라는 개념으로 조금 순화해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뿐 아니라 상담에 대해서 또는 그 예언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진단한 개념을 가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진단했는데, 자, 이건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슈퍼의 진단, 슈퍼의 평가. 문제인 예언 아셨죠? 자, 문제의 평가입니다. 문제의 평가. 자, 내담자가 상담자와 만났을 때 그 내담자에 대한 문제 해결도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과연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평가입니다. 개인의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이고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통계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잠깐 볼까요? 교재 잠깐 보시면 심리검사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차원에서 개인 상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뒤에 심리학에 보면 통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담자가 그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개인적 평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평가, 문제의 평가와 개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예언의 평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서 내담자가 앞으로 내담자 진로상에서 얼마만큼의 성공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 예언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가루 3번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의 과정 보도록 할게요. 는 문심자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의 탐색부터 합니다. 문제의 탐색. 내담자의 그 실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런 자아 개념 묘사를 해요. 그래서 문제와 내담자 자신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 게 문제의 탐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층적 탐색. 심층적 탐색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요. 말 그대로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요? 직업 문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로상의 문제에 대한 탐색. 내담자에 대한 탐색, 내담자 문제에 대한 탐색이고, 이거는 진로, 직업에 관련된 심층적 탐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단계인 자아 수용이에요. 그러면 심층적 탐색 결과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내담자가 수용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아에 대한 수용, 자아 수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맞는지 보는 게 뭐예요? 현실 검증이 되겠죠. 현실 검증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심리 검사를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한번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정말로 그러한 적성이 있는지, 흥미가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리검사 결과까지, 현실 검증까지 했어요. 성공 가능성까지 좀 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해보고 숙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태도와 감정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내담자가. 그러면 자, 생각해봤어요. 숙고해봤어요. 감정의 처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행하는 것은 누가죠? 실행하는 것. 내담자가 하겠죠. 의사결정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조금 다시 이제 시험 위주로 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시험 위주로 정리할 때는 이제 이 지문이 많이 나와요. 문제 탐색은 뭐예요? 나에 대한 것들, 나에 대한 이해, 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탐색들은 누가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비지시적으로 하겠죠. 근데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알아보는 건 누가요? 상담자가 도울 수 있겠죠. 얘는 지시적으로 하는 거죠. 지시적. 그러면 정말 내가 뭐 예를 들면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직업 상담사가 맞을까? 이 길을 한번 해보는 건 괜찮을까? 이렇게 판단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누가요? 자기가 하는 거죠. 비지시적이죠. 그럼 내가 홀랜드 검사에서 정말 사회형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 건 뭐예요? 지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 검사에 대한 해석도 상담자가 도와줄 수가 있겠죠. 지시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태도와 감정을 처리하는 건 누가요? 비지시적이죠. 내가 하는 거죠. 의사결정은 누가 하나요? 내가 하는 거죠. 상담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비지, 비비. 아셨죠? 비지, 비비.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암기하기 쉽게 제가 좀 스토리텔링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그 발달적 직업 상담의 과정은 이제 슈퍼가 지정했죠. 슈퍼가 주장했어요. 슈퍼에서 만난 문심자와 현태는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네. 슈퍼에서 만난 문심자와 현태는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네. 근데 우리 현태군이 문심자 양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어떻게 반했냐고요? 문심자 양이요, 콩비지를 팔고 있었어요. 콩비지 두 개 사시면 비비크림 사은품으로 드려요. 그 모습 보고 반해서 어떻게 했다?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사귀기로 하고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좀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자, 1단계 문제 탐색 및 자아 개념 묘사. 비지시적 방법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 개념을 표출한다. 여기서 이제 뭐 직업 심리학에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많이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슈퍼 같은 경우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나한테 걸맞는 직업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일까라고 질문하고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는 뭐다? 비지시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지시적인 방법으로 진로 탐색의 문제를 선택하고 설정하고 잡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담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지시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아 수용하는 거. 자아 수용하는 거는 나의 감정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 명료화하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비지시적으로 한다는 거죠. 현실 검증으로 대표적인 건 뭐예요? 심리 검사. 그럼 흥미 검사를 해볼 수도 있는데 흥미 검사 내담자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흥미 검사 한번 해볼까요? 지시적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직업 정보라든지 뭐 과외 활동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어때요? 현실과 맞춰보는 것들은 어떻다? 지시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현실 검증에서 얻은 태도 감정을 통해서 자신과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것. 즉 의사결정의 전 단계겠죠. 의사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안이라든지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비지시적이죠.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쌍가루 4번 보겠습니다. 직업 정보가 갖추어야 될 조건. 그래서 이제 이 직업 정보에 관련된 것도 사실 이제 슈퍼의 그 이론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발달 이론을 얘기할 때는 그 내담자 그 개인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담자가 속해 있는 가정 환경이라든지 사회 집단까지 봐요.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개인의 평가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개인 독단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내담자가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도 같이 보는 게 이제 발달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학급으로 한번 해볼까요? 학급 보면 우리 뭐 9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 1, 2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뭐 이제 선택하는 뭐 직업군이 있을 테고요. 그죠?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난 내일 요번에 졸업하고 그냥 모 대학교에 뭐 의대에 갈 거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제 이런 등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열상에 통계상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달파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가정 형편상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로스쿨 같은 경우에도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학비를 지원해 줄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뭐 이 사회 위치상에 어느 정도의 서열에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발달파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죠. 직업 유형별 그런 직업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부모와 개인의 직업적 수준의 차이 그리고 그들의 흥미, 적성, 가치들 간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특정 직업 분야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적성, 가치관, 성격 특성들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개념 때문에 이제 발달적 직업 정보가 갖춰야 할 조건은 한 개인만을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뭐 가정 그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환경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보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직업에서 어떤 직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이러한 직업의 이동 방향과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떤 직업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이라든지 뭐 실제로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새도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고요. 가족들이 그쪽 계통에 있으면은 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도 있죠. 그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라고 하죠? 개천에서 좀 용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런 부분은 좀 사회적인 얘기니까 제가 좀 피하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쌍으로 5번 보겠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의 기법. 첫 번째, 진로 자사전. 내담자가 과거에 어떤 진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자유롭게 기술한다. 말 그대로 자서전입니다. 내가 이제 진로를 살아오면서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기술하는 게 진로 자서전이고, 일상의 경험은 학과 선택, 뭐 일 경험 등을 포함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 진로 문제로 이제 상담하시거나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뭐 물론 그 취업과 관련된 상담도 있지만 이제 뭐 중고등학교 학생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진로 가느냐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로얄 뭔가요? 시크릿 로얄인가요? 그래가지고 뭐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본인이 하는 게 진정성도 있고, 그래서 개인 블로그를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쌓아가면 그게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고, 우리가 직장 다니거나 또는 뭐 이직할 때는 경력기술서라든지 이력서를 쓰지만 뭐 학생 때는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른들이나 누가 조언해 주는 게 없으니까 결국엔 뭐냐면 자신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남기면 나중에 뭐 대학 진학하거나 또는 대학 진학하고 나서 뭐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의사결정 일기, 이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진로 자서전의 보충 효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일기를 뭐 그때 뭐 내가 생각했던 거, 어딜 갔어요. 박람회 갔는데 내가 경험하고 이거 판단했던 것들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사결정 일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을 내가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진로 수첩 같은 건데, 이런 것도 뭐 사실은 뭐 다른 도구를 두는 것보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블로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요새는 뭐 이제 이런 게 발달돼서 자기가 생각만 있다면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조작이 되는 거예요. 조작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더 알아보기에 진로 수첩이라는 게 있는데, 진로 수첩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떤 진로에 대해서 정보를 적어 놓는 거예요. 정보를 적어 놓거나 작성하는 걸 진로 수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진로 수첩으로 따로 나오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진로 수첩이라든지 의사결정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진로 자서전 범위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의 보겠습니다.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은 정신분석학에 뿌리를 두고 직업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는 상담 이론으로 보딘이 개념화했다. 자, 정신분석학과 특성요인 직업상담 및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을 통합한 접근법이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딘이라는 학자는 문제 유형할 때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정신분석하고 특성요인하고 내담자 중심은 안 돼요. 자, 이제 정리가 되죠? 기본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 이론. 정신분석, 정신역동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 인지정서 행동적 관점. 그러면 그 다음에 응용심리학에서는 뭐예요? 정신역동이라고 하지만 그냥 정신역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하고 아들러만 가지고 직업상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특성 요인도 있고 앞에 선배님도 있고, 그죠? 내담자 중심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믹스하고 융합하는 거죠.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이 좀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을 잡아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직업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걸 기초를 두고 있지만, 요건 특성 요인적인 개념이에요. 직업하고 사람하고 연결 개념으로 가는 건 어떻게 그와 같은 선택이 이루어진가에 대한 복잡한 개념.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은 특성 요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은.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동기 유발과 방어 기제에 초점을 두는데, 우리 방어 기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승화 배우셨을 거예요. 승화. 승화는 뭐예요? 자신의 어떤 욕구나 욕망이에요. 본능. 뭐뭐 하고자 하는 본능을 어떻게 돼요? 법적, 그 다음에 도덕적 테두리 안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내는 게 이제 승화죠. 그래서 이 보딘의 정신역동은 직업 선택을 승화로 설명한 거예요. 승화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보면 어릴 때부터 어떤 진로를 하겠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잡고 그걸 체계적으로 가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됐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갖다가 보딘은 복잡한 과정.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과정도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걸 한 거죠. 그러면 그 무의식의 어떤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딘은 실제로 보딘도 분류체계를 제시합니다. 분류체계를 제시하는데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프로이트의 이제 발달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제 구강기 아시죠? 구강기. 구강기는 뭐예요? 입으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항문기 할까요? 항문기도 할까요? 항문기는 뭐 어떤 거죠? 그 배변을 하면서 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고착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고착. 지나치게 만족을 하거나 또는 굉장히 욕구 불만을 갖게 될 경우에 그 시기에, 발달 시기에 무의식에 의해서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 손톱을 깨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프로이트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이제 구강기에, 구순기에 어떤 고착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직업도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구강기에 고착 현상이 나타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구강기의 쾌락적인 부분을 직업 선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기 때는 좀 자르잖아요. 자른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건축 기계 관련된 일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군을 이렇게 나열해요. 학문기 때는 뭐냐면 쌓쳐. 하면 애들이 가서 자기 변을 만져봐요. 왜 만져보냐면 내가 생산해냈다는 게 너무 뿌듯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하다가 엄마한테 받기만 하다가 내가 최초로 뭔가를 창조해냈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죠. 애들이 신기해서. 그러니까 뿌듯함을 느껴요. 그리고 쌓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학문기 때는 축적의 개념이 있어요. 축적의 개념. 그래서 이쪽은 재무 회계 쪽으로 일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보딘의 이론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인간도 그렇게 과학적인 존재는 아니거든요. 인간도 사실 무의식에 의해서 많이 행동하는 측면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욕구를 직업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승화를 직업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쌍가루 2번 보겠습니다. 보딘의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의 과정.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판서와 함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탐색과 계약 설정의 단계입니다. 탐색과 계약 설정의 단계에서는 어떠한 탐색이 이루어지냐면 개인의 역동성에 대한 탐색을 해요. 그리고 그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어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충고보다는 허용적이고 온정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게 탐색과 계약 설정의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대한 결정이에요.
얘는 핵심 결정이라고도 해요. 핵심 결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어떤 내담자 안에 있는 본능이라든지 욕구라든지 뭐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역동적으로 나오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본다는 거죠. 중대한 결정에서는 핵심 결정인데 왜 중대한 결정이고 핵심 결정이냐면 말 그대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나의 특성이라든지 나의 욕구에 맞춰서 일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지만 일에 맞추어서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잠깐 볼게요. 중대한 결정은 진로에 대한 선택과 목표를 성격 변화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나를 변화시키는 건 일이 좋아서 나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중대한 결정이죠. 실제로요, 저는 이제 장년층 상담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요. 장년층 분들 상담하다가 보면은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이나 성격이 안 맞는데 그 분야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로 가는 것보다 자기 상황에 맞게 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전혀 관습적이지 않은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꼼꼼하거나 아니면 계산적인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이나 금융권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관습적이지 않은 사람이 관습적인 문화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내가 이렇게 변했더라 이거예요. 내가 관습형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에요. 나한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역동은 뭐냐면 인간의 동기를 강조해요. 또 반면에 다른 이론들은 어떤 흥미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인, 인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인간은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도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도. 그래서 나의 성격 확대까지, 나의 성격 변화까지 고려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중대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성격에 맞춰 직업을 변경할 것인지 직업에 맞춰 성격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직업을 선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아셨죠? 노력을.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처럼 내담자가 어느 정도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에 상담자는 자아의 인식과 이해를 확대하도록 조력하고 내담자가 선택한 직업에 잘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화를 모색하고 자신의 성격 욕구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단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기법이 있어요. 기법도 같이 정리할게요. 그냥 이건 기법이라고 할게요. 기법. 자, 얘는 명비소로 정리해볼게요. 명비소. 첫 번째 명료와 두 번째 비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 방어, 체계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오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명료화라는 것은 현재 진로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요약함으로써 명료하게 재인식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료화는 일단은 분명하게 밝힌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 내담자의 본능이라든지 내담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밝히는 과정을 우리 명료화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밝힌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게 명료화의 개념이고 이런 명료화에 있어서 비교라는 방법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최우선시로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는 두 개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뒀을 때 가장 내가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정하다 보면 어떻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욕구를 알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비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주제에 대해서 내담자의 가치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내담자의 현재 문제와 과거 진로 발달상의 역동적 현상들 사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파악하는 방법이다. 다소 좀 어렵지만 보통 그 어릴 때부터 가졌던 소망이라든지 욕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현재 상태와 나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내가 하고 싶은 부분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소망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 소망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을 함으로써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내적 동기와 진로 결정관의 연관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있는 소망이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동기를 말해요. 내담자 욕구라든지 동기를 얘기하고 방어는 현실적인 현실이에요. 현실의 세계예요. 이게 일치화되면 좋겠지만 이게 일치화 안 되는 경우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까 일치화되는 경우, 일치화되지 않은 경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일치시키는 경우겠죠.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결정적인 해결을 내놓는다기보다 동기와 현실 사이에서 내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어떤 통찰, 자기인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소망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이죠, 해석. 그래서 의사결정적인 그런 개념은 조금 다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도 볼게요. 소망과 방어의 체계 해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인식을 돕도록 하는 과정으로 두 가지 반응에 대해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 반응에 비해서 상당히 치료적인 부분이 있다. 왜요? 통찰하니까,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끝은 뭐예요? 통찰이란 말이야.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쌍가루수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검사를 바라보는 견해. 보디는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직업 선택에 참여하도록 제안을 했다. 즉 내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와 내담자에 대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검사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심리 검사는 내담자가 자기 탐색을 보다 깊이 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 상담에 대해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으니까 제가 보딘도 한번 묶어 드릴게요. 일단은 그 정신 역동적 관점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약간 추상적인 부분은 있어요.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능,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이제 그 본능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잘 매칭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특성 요인적 개념.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본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개념. 그렇다고 굉장히 주술적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상담의 과정이라든지 기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보딘 공부했을 때 문제 탐색 유형, 문제 분류 유형 공부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보딘의 문제 유형 뭐였죠? 심리적 원인이었어요. 원인.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내정의 확진. 자,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직업 선택을 잘 못하는 거, 심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겪는 거, 그 진단 유형이 심리적 원인인데 첫 번째 내적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갈등적 존재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갈등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갈등적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 이상이 교차되거나 서로 반대 욕구를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돈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뭐 나의 뭐 가치를 따를 것이냐 이런 거죠. 내적 갈등. 그래서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아 갈등이라고도 하죠. 자아 갈등.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갖는 거고요. 두 번째, 정보의 부족 때문에 또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봤어요. 또 하나, 의존성. 부모가 시키는 일이라든지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확신의 결여. 직업 선택을 했지만 그게 진짜 나한테 맞는 건지 확신이 부족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진로 선택의 불안이죠. 진로 선택의 불안은 뭐예요? 나의 선택과 타인의 요구. 예를 들면 부모죠. 부모의 요구가 다를 경우. 나 이거 할래요. 저 이 일 하고 싶습니다. 내담자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저기 했는데 더 연봉 많은 데로 가야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너 지원해 줬는데 전 제 흥미에 맞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대기업 가야지. 그죠? 이거예요, 이거. 진로 선택의 불안은 뭐예요? 직업 선택 상황에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요구하고 다를 경우에 생기는 불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딘의 이론들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또 선물 한번 드려야죠. 보딘의 이론도 묶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예요? 꾀야 보배라고 했죠? 스토리 만들어 드릴게요. 보딘은 직업이 이제 임금님의 의사입니다. 내정된 의사예요. 그래서 내정의로서, 임금의 내정의로서 확진을 하였네. 그래서 보통 옛날에 여러분 영화 광해 보시면요. 광해 보시면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이 왕의 의사들이 임금의 뭘 보면서 변을 보고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뭐예요? 임금님의 변이니까 중변이죠. 탐중변을 보고 임금의 병을 확진하였네. 근데 변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명비소로 가야 돼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변소는 뭐? 해우소. 임금님의 변소는 뭐? 명비소. 아셨죠? 그래서 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논술용으로 뭐 한 페이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잡고 가시면 돼요. 자, 다시요. 보딘은 내정의로서 명비소에서 임금님의 변, 탐중변을 보고 임금의 병을 확진하였네. 끝. 아셨죠? 스토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다 암기가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 행동주의 직업상담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